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최근에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스타 마케팅을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축구 자체도 매력이 있지만 스타 마케팅으로 많은 관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시작에는 FC 서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작에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아티스트 임영웅 씨는 시축 정도가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하나 해도 허투루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인 듯 합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공지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이미 팔로우 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DM을 받기도 좀 편리하고요.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정을 오픈했으니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이제 팔로우도 좀 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통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면서 찍은 예쁜 사진도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콘서트 현장이나 혹은 팬 여러분을 만나는 현장,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하는 현장의 사진들도 제가 부지런히 찍어서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계정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감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자작곡인 모래알갱이가 삽입된 영화 소풍이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는 소식입니다. 4월 19일에 제14회 베이징 국제영화제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영화 소풍이 초청됐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인데요. 배우 남은희 선생님과 김용옥 선생님이 주연한 작품이고 특히나 노년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마지막 여정을 그려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독립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년의 배우들이 주연한 작품이어서 사실은 흥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었었죠.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누적 관객 수가 34만 명을 동원한 흥행작으로 분류됐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34만 명을 동원하는 흥행작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티스트 임영웅 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맥스무비가 영화 잡지잖아요. 그런데 아티스트가 노래 한 곡을 삽입하도록 허락했을 뿐인데 이런 성과에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이 기자분이 쓰셨어요. 그만큼 이 영화가 개봉관을 잡고 많은 분들이 가셔서 보시고 입소문이 나게 하는, 처음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 대부분의 힘을 쓴다고 하듯이 그 소풍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륙하는 데 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영웅 씨의 힘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제작 단계에서 자작곡인 모래알갱이를 통해서 작품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개봉관조차 잡지 못하던 단계에서 개봉관을 잡을 수가 있었고 또 영웅시대 팬분들께서 모래알갱이가 삽입됐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이 가셔서 봐주셨잖아요. 물론 모래알갱이가 여러 번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팬분들은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러 발걸음을 끊지 않으시고 다녀오시고 입소문을 내주신 덕분에 34만 명을 동원한 흥행작이 됐고 하와이 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베이징 국제영화제를 초청을 받아서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개봉을 앞두고 임영웅 씨 콘서트에 남은희 선생님과 김용옥 선생님이 다녀오시면서 그냥 갔다 왔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꾸준하게 화제를 모으면서 관객들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베이징 국제영화제가 2011년에 신설이 됐는데요. 현재는 중국을 대표하는 양대 영화제로 꼽힌다고 하네요. 상하이 국제영화제와 그리고 베이징 국제영화제 이렇게 양대 영화제로 꼽힌다고 하고요. 소풍은 비경쟁 부문인 파노라마 섹션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올해 5편 초청이 됐는데 그중 한 편이 영화 소풍이라고 합니다. OTT 서비스에도 영화 소풍이 들어가게 됐으니까 임영웅 씨 노래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 영화계에서 진정한 스타의 힘을 느낄 수가 있죠. 임영웅 씨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임영웅 씨가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브랜드 평판의 분야별로 4관왕을 달성했는데요. 톱스타 뉴스의 김경애 기자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적의 임영웅 씨가 4관왕을 달성했다는 소식인데요. 대한민국 곳곳은 벚꽃 축제가 한창이지만 브랜드 평판 분야별로 부문에서는 임영웅 씨의 별빛 축제가 눈이 부신 한 달이었다. 2024년 3월은 오직 임영웅 씨를 위한 한 달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노래 실력, 스타성, 광고 모델 그 어느 한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가수 임영웅 씨가 브랜드 평판 스타 부분까지 1위를 차지했는데 2024년 3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스타 브랜드 평판을 분석해 보니까 1위가 아티스트 임영웅 씨였고요. 2위가 손흥민 선수였는데 지난달 1위를 했고 2달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끝없는 인기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의 스타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타 브랜드의 빅데이터는 6.64% 줄어들었습니다만 1위인 임영웅 씨의 브랜드는 참여 지수가 92만 8,038, 미디어 지수가 175만 2,083, 소통 지수가 211만 9,861, 커뮤니티 지수가 241만 1,929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 지수가 721만 1,911. 전체 2월 스타 브랜드 빅데이터는 6.64% 줄어들었는데 임영웅 씨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2월달 비교해서 3.66%가 상승했고요. 참여 지수가 모바일이나 PC의 검색량이 2월 대비해서 16.61%가 상승했네요. 미디어 지수도 11.28%가 상승했고, 그러니까 기사, 방송 뭐 이런 거 말이죠. 소통 지수도 4.69%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의 브랜드에 대한 분석을 보니까 탄탄한 팬덤을 기반으로 여전히 광고와 음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임영웅 씨가 20만 이상의 영웅시대의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바탕으로 해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제품마다 매진 신화에 판매율을 대폭 상승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제주 삼다수와 하나은행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이 됐고 또 청정원의 햇살 다문과 TS 샴푸 재계약으로 사실 경쟁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광고 섭외 1순위입니다. 근데 임영웅 씨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기업에서는 임영웅 씨를 모델로 쓰고 싶을 텐데 임영웅 씨가 아무 그 제품이나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영웅 씨는 정규 1집 앨범뿐만 아니라 전국 투어 콘서트도 전회전성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2집 앨범이 곧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보가 전혀 없긴 한데 지난번에 LA 콘서트 때 내후년쯤이라고 했으니까 올해 2집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콘서트가 앞에 있으니까 새로운 음원 발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든 음원이든 광고든 무엇이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요. 만나는 스태프들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가잖아요. 따뜻하고 특별한 재능으로 연령 불문, 성별 불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 이제 콘서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별빛 같은 영웅시대와 함께 이제 하늘빛 축제를 펼치게 될 텐데요. 정규 앨범 2집 소식도 빨리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도 잠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등신대를 찾으러 제가 휴일에 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올라오면서 등신대를 찾아서 인증샷을 하나 찍고 싶었습니다. 이벤트에도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에 스토리를 검색해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서울은 혹시나 싶어서 제가 캡처를 다 해놨는데 경기도는 몇 개 캡처를 안 했거든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삼다수 캡처해놓은 서울 지역에서 저희 집에서 좀 가깝고 주차하기도 좀 편리하고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곳이 하나로마트 용산점이었는데 제가 하나로마트 용산점을 가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하나로마트 용산점 근처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한 오후 2시 반, 3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쭉 내려갔는데 이제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니까 생수 코너를 못 찾겠더라고요. 막 두리번두리번 하니까 저기 저희 딸이 등신대를 발견하고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등신대를 향해서 막 갔는데 조금 속상한 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독자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제가 다니는 주로 이제 가까운 마트는 이제 맥주, 그 다음에 라면, 생수가 보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벌크로 생수도 몇 개씩 이렇게 묶음으로 사고 라면도 묶음으로 사고 맥주도 보통 뭐 6캔, 12캔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사은품 껴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가운데다 이렇게 두고 간장 살 때도 저는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등신대가 이렇게 잘 보이는 데 있었거든요. 햇살 다문도. 근데 제가 갔던 점에는 창고 같은데 제일 구석에 물론 생수 자리가 거기여서 거기 두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임영웅 씨 등신대가 거기에 있는 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생수가 섞여 있고 임영웅 씨 등신대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가 민폐가 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편안하게 카메라를 저희 남편에게 주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갔으니까 그래도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다수를 제가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근데 무라벨이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무라벨을 사고 싶었는데 무라벨이 없어서 500ml 들어있는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생수를 이렇게 번들로 되어 있는 걸 하나 사고 제가 저녁 먹거리를 사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제가 간 곳은 뭐 인쇄물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구석에 있어서 마음이 좀 안타깝기는 했는데 실제로 하나로마트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안쪽에다가 등신대를 숨겨놨다고 제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사진 찍어 주실 분과 함께 가시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휴일 낮에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이 있다는 건 참 좋았고요. 나오면서 햇살 다무는 잘 있나 이렇게 구경했더니 햇살 다무는 간장만 잘 있더라고요. 4월엔 또 그 임영웅 씨가 등장하는 라벨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방문하지 않을까. 그래서 햇살 담은 간장은 잘 팔리나 이렇게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